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배경 살펴드립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향해서 맹공을 쏟아부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에 경찰 특수본 수사가 정부 고위 책임자들에게는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서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특수본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은 한 번도 수사를 안 하고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하는 부분 지적을 했고요. 천준호 의원은 김광호 서울청장이 유임된 걸 두고 윤 정권이 면죄부를 준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청문회도 뭐 진상 규명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발생했는가 보다는 좀 책임 소재를 묻고 정쟁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차 청문회 어떻게 봤어요? 뭐 10월 29일 날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2개월 넘었는데 네.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돌이표 아닌가. 뭐가 좀 진상에 대해서 진전되는 게 좀 없고 그대로만 계속 책임 회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숨이 나오고 또 꼴불견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날 이태원 할로윈데이에 과거에 저도 그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새벽이 지나가면 사람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할로윈데이가 요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 행사거든요. 명절보다 더 하여튼 그런데 너무 좀 안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적극적인 좀 그 경찰이나 이쪽 대비를 좀 안 한 거 아니냐. 이래서 좀 한심스럽고 또 하나는 반성하고 좀 책임 회피가 너무 강한 것 같다. 오늘도 그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서울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예. 이임재 용산서장 서로 위증이라고 싸웠어요. 그렇죠. 예, 서울청장 김광호 청장은 교통기동대 한 개 요청 외에 나는 받은 거 없다. 그리고 이임재 용산서장은 내가 보고됐던 문건이 다 사라졌다. 위에서 이거 파괴한 거 아니냐. 그 용산서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굉장히 억울함을 또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거 책임 회피 반성은 없고 그래서 이 경찰청 특수본부에 이 수사를 맡기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뭐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 사고 현장 이태원의 그 관할 지역이 되겠죠. 용산서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압사 신고를 받았는데 이걸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이제 22시 38분부터 무전망에 구급대 지원해 주세요. 이태원 전차로 차단, 계속 압사 신고 접수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걸 듣고 있었으면 참사 발생 사실을 이때 알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전 서장이 압사 신고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상황실에 확인을 했을 때 확인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일단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고를 흘려들었다 이 말인데 결국은 대응이 미비했다는 게 오늘 청문회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슴이 유족들은 아마 미어질 겁니다. 네. 용산 경찰서장이면은 할로윈데이에 사람 모이는 거는 다 예측이 가능할 건데 거기에 구급대라든지 비상 연락망 이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근데 늘 있는 얘기로 알았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도된 적 있잖아요. 그 비상 상황에 뒷짐지고 천천히 걷는 거. 그렇죠.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빠를 겁니다. 걸어가도 그 삼각지에서 그 이태원까지 한 15분이면 걸어가는데 네. 그것도 한참 걸렸잖아요. 거의 1시간 이상 걸렸는데 그런 태도 참 국민들이 가슴이 좀 답답하고 청문회가 이게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과거에 뭐 청문회 때는 50 청문회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도 답답하니까 명패라도 집어 던졌는데 이건 뭐가 나올 게 있는지 좀 갑갑한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인재 전 용산서장뿐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의 답변도 논란의 불씨를 댕기고 있는 모습인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에 충북 제천 월악산을 등산한 뒤에 인근 캠핑장에서 잠이 들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초반 보고를 받지 못했고 다음 날 0시 14분에 처음으로 참사 발생을 인지했는데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참사 당일 이날에 음주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윤 청장이 음주했다고 말씀을 드렸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느냐. 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경찰청장은 휴일에 쉴 때는 음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었는데 좀 무책임하게 술을 마셨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좀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뭐 논란이 빚어지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할로윈 참사 때 그 지방 내려가서 음주를 했다는 사실하고 또 하나는 그날 밤 11시 32분, 52분 경찰청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했는데 그것도 놓쳤다. 네. 그래서 다음 날 그 새벽 0시 14분에 상황 담당관이 전화로 깨워서 보고하니까 그제서야 알았다. 뭐 저는 음주한 사실 갖고 뭐 범법도 아니고 뭐 휴일날 주말에 얼마든지 먹을 수는 있는 건데 네. 다만 이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는 없는 건지 이거는 저는 법의 위반이라기보다도 태도의 문제죠. 경찰청장이면 어떻게 보면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거든요. 네. 아 내가 좀 더 그 이태원에 좀 가봤으면 더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좀 궁인이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에 과거에 많이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길이 내리막이 가파르고 맞습니다. 골목길이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으면 얼마든지 좀 예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왕 빚어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정성 있는 반성하는 태도 이거를 좀 국민한테 좀 보여줬으면 유가족들도 좀 더 많은 좀 위안이 될 수 있었겠지 않느냐. 내가 술 먹었는데 휴일날 무슨 문제냐. 이거는 경찰청장이 할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래 당신 할 만큼 해서 국민들이 해줄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쉬는 날이어서 뭐 술 마시는 게 그게 뭐 꼬투리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답변 태도에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게 지금 예정된 기한이 7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4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지금 여야 간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유가족들도 어제 기자회견 열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들이 허위 답변, 허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국정조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루에 너무 많은 기관 보고를 받다 보니까 답변 회피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촉구했고요. 오늘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도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국조특위의 국민의힘 간사들도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연장 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뭐 끝까지 반대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정쟁으로 좀 흐르면 안 되죠. 그 여태까지 지금 1차에서는 너무 좀 드러난 게 없거든요. 네. 청문회를 했으면 뭔가 좀 국조가 했으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난 게 없어요. 연장해서 뭐가 나올지 좀 걱정은 좀 됩니다만은 네. 유족들이 볼 때는 지금 오히려 화를 돋구는 거예요. 슬픔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다 책임 회피만 있고 꼴불견이잖아요. 서로 위증이라고 하고 경찰 공무원끼리 서로 그 용산 경찰서장하고 서울 경찰청장이 서로 위증이라고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2차 국조 연장이 되면은 더 좀 규명이 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개각은 없으니까 모두 업무에 집중하라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뭐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즉각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개각설이 나돌자 그런 일은 없으니까 집중하라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게 안 되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라 이렇게 촉구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이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희생자 유족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분 그동안은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가 조금은 잠잠했는데 다시 이제 민주당이 꺼내 들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카드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해임 건의안 통과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지금 탄핵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탄핵이 별로 얻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 갔다가 탄핵 결의되면은 헌법재판소로 가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법률 위반 이걸 갖고 주로 따져요. 네. 그래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풍이 오히려 불 수도 있고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도덕적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이상민 장관 유임시켜서 깎아먹은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탄핵을 들고 일어나서 그 칼이 무서운 거는 칼집에 있을 때 무섭거든요. 칼 빼갖고 휘둘러야 그 안 드는 칼인지 다 알거든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게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으로 그냥 갖고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탄핵까지 해서 법률적으로 승부를 가린다? 저는 민주당의 만약에 얻었더라도 피로스의 승리라고 별로 얻을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계속 짐을 저는 지워주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얻을 실익은 없다. 뭐 예.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싸고 드는 모습을 계속 부각시키겠다. 그런 네.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다시 또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북 간의 긴장 고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최근 무인기 사건처럼 북한이 또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체결된 합의인데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던 건데 9.19 군사합의 중단이 되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굉장히 험악해서 더 위험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요. 지금 뭐 9.19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건 사실이죠. 네. 그동안에 북한이 17번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 17번 중에서 15번을 위반이 됐어요. 사문화 된 거는 분명해요. 네. 하지만은 사문화 됐다고 선언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문화를 선언하는 순간 양쪽 더 어떻게 뭐 거리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레드라인이 있는 거는 좀 준수하되 저는 윤 대통령이 오늘 한 거는 잘한 거로 봐요. 9.19 지금도 파기 상태지만은 네. 그 단계적으로 효력 정지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도발하지 말아라. 도발하면은 우리가 대응책을 또 강구하겠다. 그래서 북한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는 저는 잘한 거로 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거랑 사문화를 선언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스텔스 무인기 대량 생산 뭐 그런 쪽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도 잘한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럼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네. 정말로 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뭐 사실상은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한다고 봐야죠. 이번에 북한도 아마 무인기 5대 갖고 우리 남한은 수도권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안 들이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걸 회색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또 우리도 또 무인기 2대가 송골매가 갔어요. 또 북한이 그 총참모장이 인사조치 당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쪽도 좀 피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아마 비례 원칙 위에서 같이 대응하겠다. 뭐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9.19 군사합의에 대한 단계적 효력 정지를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한다면은 지금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군사 분계선 그 부근에. 또 그리고 포사격이나 야외 기동 훈련 이런 것도 모두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자, 남북 간에 이제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느냐. 북한에 도발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우리의 대응도 또 달라지겠죠. 예, 오늘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 때문에 회의를 연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신년에 중대 선거구제 도입 화두를 던졌는데 오늘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의원들이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소선거구제와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뭐 지금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대 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좀 더 크게 해서 2-3명 뽑을 수 있고 뭐 많으면 4-5명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로 말하면은 아르헨티나 한 명 뽑는 게 소선거구제고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다 잘했으니까 같이 금메달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죽고 살기로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양보도 없고 끝까지 진영 논리로 가요. 그러니까 한 명만 당선되니까 좀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공존 공영하는 거. 네. 지금 뭐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뭐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잖아요. 또 수도권에서도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난번에 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표 차이는 또 별로 안 나요. 네. 근소한 차로 이겼거든요. 하지만은 그 국민의힘 찍은 표심은 또 어디 가나 사표가 돼서 반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적대감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예 바닥에서 네. 그래도 뭔가는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의 저는 최악인가요? 저는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누구한테 맡겨도 이거보다는 잘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이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모으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2024년 총선 여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꼭 해야 되는데 가능성 높지는 않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원회의에 맡긴다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299명이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이프부할 사람 계산기 두드리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은 아마 지금 수만 명이 계산기 두드릴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다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수도권은 찬성하더라도 영남 쪽은 또 민주당이 또 많이 가게 되고 또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고 뭐 이런 국회의원마다 다 있거든요. 특히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은 또 민주당이 상당히 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죠. 네. 그러니까 다 이해관계가 좀 다른데 왜 좀 어렵냐. 윤 대통령도 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좋긴 좋은데 오늘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 하라고 한다고 되냐. 내 말 듣냐 여당 의원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좀 뜨뜻미지근하죠. 김진법 국회의장이 지금 굉장히 좀 나서서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대선 공약에는 중대선거구제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안면을 싹 바꾸죠. 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부작용도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뜨뜻미지근해요. 또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들이 동상이몽 지금 미래를 위해서 날아가는 생각하는 국회의원 정치인하고 정상배하고 다르거든요.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 중에 저는 대부분이 정상배라고 봐요. 그래서 예. 내년 선거 그거 유불리를 따지지 우리나라 정치개혁 별로 관심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꼭 하긴 해야 되거든요. 만약 하려면 국회의원한테 맡기지 말고 저는 국민공론화위원회 이런 데서 좀 맡겨가지고 안을 몇 개 만들어서 그거를 국민 여론으로 좀 밀어붙여야지 되지 국회의원한테 맡기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국회를 돼야 되는 네. 입법사항 아니에요? 네. 결국 국회의원 손에 달려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가열찬 그 예, 여론 네. 압박 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바뀌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 압박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지금 국회의원들 손에 맡겨놔서는 선거구제 개편 기대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있는 선거구제에서 여야 모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등은 필요 없는 그런 선거 제도예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지역이 나뉘어 있잖아요. 영원히. 거기에 영남 하나 차지하고 하나는 호남 차지하고 좋잖아요. 또 계층별, 젠더 갈등으로 쪼개고 하면서 우리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정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선구제가 적대적 공생관계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제3당은 들어올 기미가 별로 없고 여지가 공백이 적고 그 대신에 지금 1당, 2당만 앞으로도 사이좋게 계속 가는 데는 소선거구제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대 여당의 공생관계가 지금 소선구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나온 이제 득표율을 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어느 방송사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여야가 거의 비슷한 의석수를 가져가더라고요. 네. 차라리 사실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이게 오히려 더 거대 여당, 야당의 이 공생관계가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물론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은 좀 지금처럼 그렇게 죽고 살기 경쟁 뭐 이거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너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예. 뭐 이거보다도 좀 대화와 타협이 조금 더 열리지 않겠느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진 선거구제 개편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라디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항상 이 날은 좀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주 오죠? 네, 그렇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에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취율 조사 기간 첫날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우리 정면 승부에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저는 뭐 이청득심이라는 말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이청득심. 이청득심. 오. 듣는 것으로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나라 그 왕이 바다새를 초대해서 잔치 벌리고 했는데 사흘 만에 바다새가 죽었대요. 왜냐 바다새 싫어하는 거
술 먹고 잔치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청득심이라는 말은 말 잘하는 것보다 귀를 더 열고 남의 말을 듣는 게 좋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올해 토끼의 해 개묘년이거든요. 예. 올해 토끼가 깡총깡총 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는 시사할 바가 있다고 봐요. 깡총깡총한테 깡다구라는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네. 총 물리적이나 뭐 재정적인 거나 하드웨어가 또 총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토끼가 귀가 크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듣잖아요. 우리가 이 귀가 두 개잖아. 입은 하나고 예. 남 얘기를 잘 듣는 예, 거죠. 예.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김 아나운서님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은 손가락 검지는 향하지만 손가락 세 개는 또 저를 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손가락질보다는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좀 듣는 자세. 저는 이게 좀 올해 좀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청득심 귀를 열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듣자. 이전에 뉴스 정명승부 열심히 들으시면 정치권의 움직임 잘 알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앞으로 2주간입니다. 17일까지죠.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가 02번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거 받으셔서 일단 02면 무조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뉴스 정면승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